최근 절세계좌 내에 세금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입니다. 최근 ISA 계좌와 연금계좌 내에서 세금 관련 이슈가 많죠. 우선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7월 이후 하반기에 조금 더 내용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논란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지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세금 이야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이제 주로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사고 파는 매매 차익과 보유를 함으로써 얻는 배당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 먼저 매매 차익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 주로 ETF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나 코덱스로 S&P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SPY, VO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은 국내 상장된 원화로 투자를 할 것인가, 물론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직접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과세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 직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거래한다면 방금 언급드렸던 내용의 과세가 될 것인데요.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은 낮지만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가져갈 것이고,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22%의 더 높은 세율에 부과된다 라는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자 우리는 절세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가 ISA와 연금저축계좌라고 볼 수 있죠. 실제 강의에서도 이런 계좌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방금 언급했던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과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ISA까지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9.9,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미래에 수령할 때 연간 1,500만 원 미만이라면 5.5%로 적용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아주 좋은 절세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의 논란은 이 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의에서 쉽게 국내나 해외나 할 거 없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5.4%라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미국에 투자할 때는 이제 15%의 배당 관련 원천세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해주고 다시 이제 과세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없이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화면에 띄어지는 내용을 보신다면 이 내용으로 인해 일반 계좌로 거래하는 분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ISA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쭉 미래로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저율과세를 하는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현재 큰 논란인 것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실제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원래는 배당금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배당금의 과세가 된 그 세후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가 되어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은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ISA 계좌와 연금저축은 과세를 낮춰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과세 이연제도,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는 분도 많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해외 원천세를 14%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지방세 포함해서 15.4가 나오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ISA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계좌를 해지할 때 그만큼을 이제 공제로 반영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먼저 차감을 하되 나중에 그만큼은 돌려준다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유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장기간 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은 나중에 이 내용을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지요. 어찌되었던 정부가 이 원천세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됐건 뭐가 됐건 보전해준다라는 취지로 가는 것은 그래도 절세 계좌를 사용하는 것에는 그나마 차선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 이 금액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 뭐였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는 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이 절세 계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완벽하게 시행령이 나온 것은 아니니 어떻게 갈피가 정해질지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확정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